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부터는 2단원 자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버벅거리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자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장 아시겠죠? 자기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건데, 이 자기라고 하는 거를 보통 쓸 때 보통 사람 이름 비오사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오사바르. 이 사람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 조금 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와 같은 평면이 있는데 내가 전기선을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놔야 좀 뚫어진 것 같죠?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 평면과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이 생길 거야. 원. 이렇게. 아시겠죠? 이 원들 위에 나침판을 놓으면은 이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요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에 반비례한다. 요걸 알아냈단 말이죠. 자기장의 세기가 비오사바트의 이름을 따서 여기에서의 거리 R에 반비례한다. 역수죠. 이걸 알아냈단 말이죠. 물론 이 전류 인텐시티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거 I를 위에다 써줘도 됩니다. I 인텐시티. 요거를 알아낸 게 비오사바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서 자기장, 자기 그럼 보통 B로 많이 써요. 우리가 전류 그러면 인텐시티라고 하는 어떤 세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인텐시티.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뭐 크게 흐른다, 약하게 흐른다 이렇게 쓰는데 세기니까 세다, 약하다, 전류는 세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자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했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어. 여기 건전지죠. 전지란 말이야. 색깔이 파란색이네. 자, 빨간색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전지인데 이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감았어. 이게 코일이야. 이게 코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코일을 감아놨는데 빨간색이 좀 안 보인다. 그죠? 주황색으로 좀 색깔을 가려볼게요. 이게 전지가 흐를 거 아니야.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흘러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코일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 방향으로 다 흐르겠죠? 위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봐. 코일들이 이 안에 감아있는 연철, 저기 못 같은 게 보이죠? 여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요게 이제 궁금한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렇죠?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 주위에는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이런데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침판이 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에 힘을 받아서, 물론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기장인데 힘을 받아서 그쪽 방향으로 N극이 돌아간다. 요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즉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야. 코일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와 같은 원통형에 코일을 전기선을 감은 거야. 이렇게 감았어. 이렇게 감았다. 이렇게 감은 거를 우리는 코일이라고 그래. 한 번 감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감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코일이라고 그래. 그럼 이 안에, 통 안에다가 나침판을 넣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통 바깥에다 나침판을 넣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나침판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나침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자기장에 따라서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상적인 현상에, 우리 일상적 선상에 나타나는 미래의 교통 상황을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어. 초고속 튜브 트레인이래. 아마 터널을 만들고 지하 터널을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 거기다 열차를 집어넣어. 그렇죠? 진공 상태로 이 터널을 만든 다음에 열차를 레일 위에서 띄워.
자기부상 열차죠. 마치 총을 쏘듯이 쏘면 얘가 시속 1000km로 간대요. 무려 1000km 시간당.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 몇 킬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480km다, 뭐 438km다, 뭐 등 얘기하는데 그 정도 거리는 30분이 안 돼. 2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와우, 반나절 생활권이죠. 그죠? 여기는 보면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 25분이면 1시간 생활권이 1시간. 1시간 안에 30분 생활권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래. 전류가 누가 만들어? 전류 나가 만든 자기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류가 흘러가면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짐 잘 꾸렸지? 나침반도 잘 챙겼고? 응. 혹시 잃어버릴까봐 나침반 시계를 차고 왔어. 뭐야? 갑자기 나침반이 움직이네? 고장났나? 자, 여러분, 왜 나침반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전동차가 들어올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인 까닭이 뭐냐? 결국 전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기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기 전자야. 전류를 흘려보내면 움직일 통, 그죠? 움직이는 차를 우리는 전동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차, 뭐 전동차인데 그럼 전류를 흘려보내야 되잖아. 즉 자동차에 전류가 들어와. 전동차에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자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불러요. 전자석. 전기가 들어오면 자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전동차가 일시적으로 전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전동차에 전류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 지금 전동차가 움직인다는 거는 계속 전동차에 전류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전동차에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전동차가 주변에 가까이 오니까, 그렇죠? 멀리 있을 때는 그쪽 지역에만 그쪽 영향을 줬는데 열차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전류가 계속 흐르는 상태니 자동차니까, 그죠? 전동차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이런 내용은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웨르스트드라고 하는 덴마크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사실은 덴마크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1820년이래요. 1820년이면 이분이 한 44살, 5살 때 밝혀진 것 같아요. 근데 뭘 밝혀냈냐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N극 길이 또는 S극 길이, N극과 S극 길이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이걸 자기력이라고 그래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 그리고 다른 극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우리는 얘들은 밀어낸다 해서 청력이라고 공부했어요. 한자로. 다른 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긴다 해서 인력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기 자석의 성질이 전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1820년에 우연한 발견이라 4월 21일 날 발견했대. 그런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결국은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작이. 전기가 자석이 되고 자석이 전기가 되는 이런 것들은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작이라고 하는 건데, 전기가 자석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지 우리가 실험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웨르스테드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규명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발견은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 요 전선주위에 아까 선생님이 그렸는데 자기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과학적 발전으로는 그걸 밝혀내지 못했던 거고, 뒤에 후배 과학자들이 앙페르라는 사람, 비오사바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원장치고 여기가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입니다. 여기에 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일. 아시겠죠? 전원장치에 플러스 단자에 빨간색으로 요 코일에 빨간 단자로 연결하고요. 검은 단자로 저항을 연결한 다음에 다시 어떻습니까? 스위치로 연결해서 스위치가 다시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하는, 지금 폐회로를 연결해 냈습니다. 폐회로, 닫힌 회로다. 이가 스위치를 닫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전류가 여기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코일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평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렇게 원통형의 전류가 이렇게 코일이다, 이렇게 이게 감겨져 있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러한 거를 코일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 연결을 플러스 단자 연결하고, 이놈이 연결돼서 저 뒤에서 나오는 놈을 마이너스에다 연결해서 이게 코일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계속 흐른 다음에 이쪽으로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요런 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그래. 요런 단면이 있는데, 단면이 있어요. 요런 단면이 있어요. 단면. 아니,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걸 코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든 전기가 흐르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선 주위에 이놈이 자석이 돼. 이놈이 자석이니까 나침판이 영향을 받아요, 받아요? 받겠죠? 얘들이 휙휙 돌아가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관찰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관찰한 내용은 우리가 결과로 봐야 되니까 결과치로 보겠습니다. 관찰했더니 이렇게 보여졌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요 빨간색을 N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빨간색이. 근데 여기 N극, 요거 N극, 요거 N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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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극. 근데 N극이 지금 원래 우리가 그 자석을 놓으면, 자, 밑에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방향을, 사자를 뉘어 그리니까 사자를 동서남북, 사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인가요? 여기 서쪽. 이렇게 돼요. 동서북남, 한북그리 이렇게 되겠죠? 남북이 우리나라 갈라져 있어갖고 동서남쪽부터 읽었어요, 사실은. 동서북남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북쪽이면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은 당연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북쪽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류가 흘렀더니 얘네들이 휘까닥 돌아갔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관찰이에요. 얘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관찰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줬더니 얘들도 바꿔져 있어요. 얘도 바꿔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얘 똑같은 것이 바꿔져 있습니다.
얘들도 얘놈하고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자, 전류의 방향이 자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 신기하다. 이런 내용들은 왜 그러냐. 자, 결론부터 스님이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 전류가 흐르는 선이 얘가 자석이 된다잖아. 자석. 그래서 이 자석의 NS극을 어떻게 찾느냐. 지금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내 손가락을 펼치면 엄지 네 개의 손가락을 펴봐. 오른손을 펼쳐봐. 선생님 오른손을 그린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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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럼 오른손에 이렇게 손가락 끝을 향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으면 엄지손가락은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바로 자석의 N극이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요거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럼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막대 자석이 놓인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4개의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면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을 가리켜서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예요. S극이 돼요. 전류의 방향 쪽으로 내 손가락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자석의 NS극을 결정을 해주면 마치 코일이지만 막대 자석이 놓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막대 자석이 그리는 영향을 주는 자기장 내에 나침판들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자기력선은 S극으로 들어가서 N극으로 나오는 자기력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나침판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자기력선이 이 안에서는 나란하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와 같은 자기력선을 그려주기 시작하죠. 요 안에 있는 걸 뻥을 좀 쳐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폐회로의 자기력선이 그려질 거고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돌아가는 폐회로의 자기력선이 그려지는데 이러한 선들에서는 접선 방향으로 전부 나침판이 놓여져야 정상이야.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그리는 자기력선은 나침판들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그린 것이 자기력선이기 때문에 거꾸로 어느 점 위에서의 자기장에서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력선에 이 놓여져 있는 나침판의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애들이 다 접선 방향이다.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서를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전체를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코일이 흐르는 전류는 빨간색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자, 빨간색이 플러스 극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흐르잖아요. 이렇게. 저 뒤에 건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안 보이는 쪽이에요. 사실은 저 코일이 이 앞에 게 보이는 거고 뒤에 게 안 보이고 앞에 게 보이고 뒤에 게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뒤에서는 안 보이고 여기 보여야 돼요. 원래 입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 개의 도선이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겠죠. 이렇게. 그럼 앞에 보이는 이거, 앞에 보이는 화살표 친 걸 손가락을 대면 오른손을 보면 왼쪽이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엄지손가락 방향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쫙 그려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 두 녀석은 원래 N극이 이 북쪽이었나 봐. 이게 세팅을 이렇게 놨을 때 얘는 이쪽이 N극이었어. 선생님은 실험을 할 때 N극 방향으로 원래 놨었습니다. 자, 여기 놨더니 얘들이 전부 이쪽 방향으로 돌이켜 갔다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 영향을 지금 받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는, 지구 자기장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여기에 나침판을 넣으면 요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여기에 나침판을 보면 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기에 나침판을 보면 요 방향으로 돌아가듯이 아래쪽에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요 방향이 다 그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나침판을 놓으면 요쪽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요 나란하게 여기죠. 아래쪽 자기력선 요 방향으로 지금 돌이켜 있죠. 여기가 여기도 접선 방향이면 요렇게, 여기도 놓으면은 요 방향으로 여기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접선 방향으로 N극이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어쨌든 여기 자기력선이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 있던 나침판들은 전부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커다란 막대 자석인데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건데 지구에서 나침판을 보면 N극이 가리키는 게 북쪽 아니었어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얘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쪽이죠. 지구의 북쪽은 S극이다. 자석으로 말하면 지구의 북쪽이 S극이 되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북쪽을 향해서 S극 쪽으로 돌이켜 간다. 방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지구도 커다란 자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솔레노이드가, 즉 코일이 만든 자기장이라면 자석에서도 똑같으냐? 맞습니다. 자석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대 자석 놨더니 이렇게 돌아갔었죠? 아마 자석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 있는 놈은 휙 돌아갔던 걸 관찰했어요. 이렇게 안 됐어요. 자석이 이건 약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봤던 자석은 더 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해서 지금 우리가 관찰했던 걸 다 적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정리만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나침판이 움직여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겼다. 이게 오늘 제목이죠.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자기장이 생겼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되느냐? 전류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꾸니까 이 나침판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실험에서. 그죠? 여러분 실험해봤죠? 여기 바뀌었다. 그러면 반대로 바뀌었다. 이때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은 그림과 같이 비슷한데 막대 자석 주위와 비슷하다. 코일과 막대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한다.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석이 된다는 거야.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전자석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많이 돌아가느냐 적게 돌아가느냐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오사바르를 하는 사람은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고교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때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서 자기 부상열차,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이용되는 예입니다. 어찌 이용되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코일 내부에 흐르는 자기장, 요거를 우리가 오른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개의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이 바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킨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다.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자, 여기 자기부상열차에 관한 얘기죠. 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려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걸 또 공부를 해야 돼. 초전도체. 좀 더 이따가 나중에 더 공부해 보고요. 오늘 정리해 볼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면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이 되는 전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석의 예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전자석을 딱 이용하면 전류 스위치를 키면은 얘가 자석이 돼서 이 쇠붙이를 다 붙여서 폐철을 분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들을 뭐 자동차에다 이제 트럭에다 싣고 가고 싶다. 그럼 트럭에다 실어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끄면은 얘가 딱 달라붙는 게 떨어지겠죠. 이러한 원리를 우린 전자석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결론적으로 정답을 확인해 보면 자기장 전자석이고요. 자,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이 된 성질을 이용해서 전류를 통과시켜서 전자석을 통해서 폐철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뭐죠? 수출을 하는 무역선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야 되잖아요. 네모 박스를.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내규팅에다가 쇠붙이를 이렇게 딱 붙이는 전자석을 넣고 이동합니다. 배에다가. 배에다 실어야 되겠다. 딱 이동하면 이제 스위치 끄면은 떼서 다시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거를 또 컨테이너를 계속 싣는 거예요. 싣는 거. 이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한번 공부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